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제 삶은 그저 평범하고 잔잔한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평범함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건 결혼을 하고 난 직후부터였어요. 겉으로 봤을 땐 더없이 무난해 보였던 가족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은 늘 그런 형에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원래 형제들이나 남매들이나 각자 불만이 있고 다투면서 자라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형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형 입장에서는 마냥 철없는 동생이 한심한 생각을 한다고 여겼죠. 만날 때마다 제 남편에게 계속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엄격하고 강한 스타일도 아니셔서 형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집안에서 권력이 없으신 느낌이랄까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으셨을 것 같은데 남자 셋이 멀뚱히 집안에 있으니까 관계가 애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둘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아주버님과 살짝 어색했어요. 아주버님의 인생도 정말 범상치 않았네요. 아내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2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3번째 와이프래요. 그 와이프라는 여자는 아주버님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는데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노는 언니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저와는 결이 좀 맞지 않는 느낌이어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형님 동서 사이로 잘 지내보고 싶긴 한데 아주버님이 또 언제 이혼할지도 모르고 그쪽도 저와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길래 저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 여자에 대한 에피소드는 정말 넘쳐났어요. 시댁 모임이 있는 날마다 너무 늦는 거예요. 핑계도 각양각색이었죠. 그래놓고 한참 후에 도착하더니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내일 하고 왔어요. 예쁘죠? 그렇게 손톱을 자랑까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헐 하고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네요. 진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수적인 건가요? 어쨌든 약속을 한 거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개념까지 탑재한 형님 덕분에 제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제삿날에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보니 무슨 펜션을 예약했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나 뭐라나? 기대를 말아야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과 원만한 협의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걸 얘기하니까 형님은 저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동서도 안 하면 되잖아. 왜 사서 고생을 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잖아. 돈도 안 주는 그지 같은 집안에 뭐하러 복종해? 그리고 나 지금 남편이랑 사이 되게 안 좋아.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쪽 집안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그리고 그런 건 동서가 잘하니까 동서가 하면 되잖아. 잘하는 사람한텐 그거 일도 아니지 않나? 동서는 착하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저에게 일을 미루더라니까요. 물론 형님 말이 맞긴 해요. 뭐 이게 다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만나자고 가족 모임을 정해놓고 본인이 안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마치 저한테 엿먹으라는 듯이 저한테 다 떠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음 말을 안 했죠. 제가 속에서 화병이 나서 남편한테 서운함을 토로하면 남편은 늘
그럴 수 있지. 네가 참아. 하며 별 도움도 안 되는 헛소리만 짓거리더라고요. 초반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결혼 생활 진짜 힘겹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해버린 걸. 그때는 이상한 책임감이 생겼는지 묵묵히 제가 할 일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에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시댁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저희 시아버지께서 좁은 길을 걷고 계시다가 차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가뜩이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기까지 하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딱 첫마디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그때부터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데 형제 둘은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형이 잘하면서 대접을 더 잘 받았으니 장남이기도 하고 형이 책임진 게 맞다는 입장이고, 형은 동생이 더 벌이가 괜찮고 와이프가 더 젊으니 너네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우리의 철없는 형님은 자기는 간병하기 싫다고, 만약 간병 자기한테 맡기면 이혼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가 되니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이 깡패구나. 열심히 돈을 모아야 나이 들어 사고를 당해도 서러움 없이 살겠구나 하면서 시아버지를 보며 인생을 깨달았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신뢰를 잃고 권위가 없었던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의 상황이 정말 난처했어요. 남편은 허구한 날 시아버지 뒷담화를 하길래 제가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네 형제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거야? 왜긴 우리 고생만 시켰으니까. 투자에 실패해서 줄줄이 망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돈도 안 버시잖아. 이건 뭐 우리대로 알아서 살라는 건데 이게 부모냐? 아버지가 좀만 더 힘써줬더라면 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테고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쯤 다른 인생 살고 있겠지.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거야. 늙어서 대접받고 싶잖아? 그럼 자식한테 잘해야 돼. 그래도 잘하면서 미술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며. 내가 볼 땐 아버님은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모 흔치 않아. 할 만큼 한 사람이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돈도 안 대주냐? 그 사업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나랑 너는 지금쯤 더 좋은 동네에 있는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겠지. 형만 지원해주느라 돈이 없지. 그러니까 형이라는 놈은 계속 양아치처럼 결혼이나 여러 번 하고 자빠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나르느라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한 거야. 난 그런 아버지가 한심하다고 생각해. 아이 장남이면 다야? 아버지랑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거야. 그럼 어떡해. 아버님 혼자 저렇게 계시도록 냅둘 순 없잖아. 그냥 내버려둬. 원래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대접을 못 받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돼? 있을 때 잘해.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부럽기만 하구만.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만 해? 왜 나한테 그래? 내 감정이 그렇다는데 그럼 억지로 불쌍한 마음 쥐어 짜내야 되냐?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든가. 어떻게 그렇게 형제가 쌍으로 불효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모른 척 해야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외면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혼자 계실 시아버지가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 병이다 싶더라고요. 이 천성이 오지랖이 넓고 마음이 약했던 저는 결국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곶감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냥 그날은 간단히 안부를 묻고 상태를 살피려고 간 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홀로 열악한 환경에 계신 시아버지를 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로는 계속 괜찮다고 하시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을 치르실 것 같은 거예요. 두 형제도 외면하고 형님은 간병은 절대 싫다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지. 시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큰 무게를 짊어질 말을 내뱉고 말았네요. 아버님, 제가 돌볼게요. 시아버지가 가여워서 지켜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시아버지를 돌보며 물꼬를 틀면 형제들도 그렇고 형님까지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웬걸, 그들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순간 욱해서 남편에게 화를 냈네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지. 아버님 저렇게 혼자 두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 다들 왜 그렇게 정이 없어? 아버님 멀리 떠나보내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지. 그거 병간호 좀 한다고 아버지가 뭐 큰 보상이라도 내려줄 줄 알아? 그리고 그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고? 전혀! 그냥 너도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형 쪽에서도 우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쪽 봐!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피해받는 거에 집착해? 누가 더 손해인지 끝없이 손익 따지면서 저울질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건 희생이 아니라 도리지. 난 아버님 저렇게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다는 말 듣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난 그냥 후회 없이 시아버지 모셔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반성 좀 해. 그 나이 먹더라 아직도 부모 원망하고 인생 자책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주어진 대로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여 있어? 한번 미운 털 박혔으면 평생 원망받고 살아야 돼? 아무튼 이번 일로 나는 당신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는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마더 테레사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일단은 살려야지 안 그래? 그게 측은지심이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야. 그렇게 길고 고단한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절대 싫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점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사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히 대답해드렸죠. 아버님을 위해서 간병하는 게 아니라 저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후회 없이 살려고 제가 간병하기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절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 부모 없는 거 아시죠? 아버님이 제 유일한 어버이잖아요. 자식이 부모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아주버님은 일하느라 바쁘고 첫째 며느리는 워낙 곱게 자란 아가씨라서 간병에 소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거예요. 다들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간병하는 것보단 며느리가 더 편하시죠? 저 이래봬도 부모님 간병한 경험도 있어서 꽤 잘해요. 믿고 맡겨주세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하곤 했지만 간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외롭고 긴 싸움이잖아요. 남편이라는 놈은 허구한 날 바쁘다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지. 아주버님은 저한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지. 또 형님은 얄밉게 역시 동서는 착해서 간병도 잘하는 거라고 비꼬기나 하지.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째 혼자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몸도 축나고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아버지를 홀로 지켜내는 게 영 버거워졌어요. 슬슬 포기하고 싶어졌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계속 견뎌보자 싶었고 영혼을 잃은 채로 시아버지를 대하는 날들이 많아졌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으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재미나게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릴걸. 사무치게 후회가 됩니다.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아버님은 이것도 못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며 빽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저 스스로 고갈됨을 느꼈고 가족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그땐 정말 소리를 지르자마자 잘못됨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아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미안하다 하시며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간병 생활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어느새 병원 측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한시라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곁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들이랑 살 계획이냐? 네? 당연하죠. 결혼한 부부인걸요. 왜요? 제가 도망갈까봐 걱정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 사람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하루빨리 이혼해라. 갑자기요? 왜요?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네가 너무 아까워. 에이, 그건 당연하죠. 이런 며느리 어디 흔한 줄 아세요? 드디어 아버님이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네. 무뚝뚝하신 줄 알았더니 이런 말도 다 하시고. 감동인데요?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얼른 이혼해라. 네 인생을 사는 게 우선이지. 그게 내가 너한테 유일하게 바라는 거다. 왜요? 그 인간이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그게 말이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고는 잠시 침묵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진짜로 저한테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해주시려나? 숨기는 게 있으신가 싶어서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아버님,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아가, 너만 알고 있거라. 이 사실은... 그리고 또 말씀이 없으셨어요. 자꾸만 말을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하시길래 답답해서 제가 추궁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나요? 아버님이 자꾸만 말을 줄이시니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말이다. 이걸 내 입으로 꺼내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알지만 우리 며느리한텐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속 시원하게 털어내세요. 그놈이 지 형수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네? 제 남편이 누구랑요? 첫째 며느리랑 둘이 그렇게 된 지 꽤 됐다. 나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둘째 놈이 내 차를 타고 다녔을 때 사고가 났길래 블랙박스를 들춰보다가 처음에 알게 됐지. 이걸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 시아비가 너무 비겁했어. 말도 안 돼요. 둘이 진짜 그런 사이였다고요? 대체 왜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해요? 그 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 내가 그때 그놈을 불러다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철들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가족을 위해 눈을 감고 있었던 내가 한심스럽구나.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을 마주하게 되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더구나. 날 위해 며느리가 이토록 고생을 해줬는데 진실이라도 밝혀줘야지. 내가 이제서야 말해 미안하다. 이기적이란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주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인간이 바람난 줄도 모르고 전 그 사람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다. 충격받지 말고 들어. 또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남았나요? 이건 둘째 놈도 모르는 거다. 내 가슴속에만 묻고 살았지. 사실 우리 가정사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었어. 그게 뭔데요? 둘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 그럼 아버님이 제 남편을 입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양도 아니고 둘째는 내 손주란 말이다. 손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둘째의 친부는 첫째 놈이다. 그 놈이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상대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우리 호적에 일단은 올리고 말았던 거지. 그럼 제 남편의 진짜 친부는 아주버님이고 아버님은 할아버지란 말씀이세요? 그걸 남편이 아직도 몰라요? 알면 난리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 성격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방황을 하겠어. 가뜩이나 지 형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친부가 형이라는 걸 알게 되면 혼란스럽겠지. 그래놓고 지금은 형의 부인을 탐하고 있으니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아무래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네. 나도 아비인지라 둘이 놓고 봤을 때 자꾸만 첫째한테 마음이 가서 그랬는지 둘째가 참 질투가 많았어. 그래도 사랑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놈한테는 한참이나 부족했나 보지.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던 거겠지. 그래도 나한테는 둘 다 아픈 손가락이었어. 어느 날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지 형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왜 난 안 닮았냐고. 그땐 정말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잔소리만 했지. 자라면서 서운한 점이 정말 많았던 모양이야. 근데 첫째 이놈은 나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지 자식을 구박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여자만 번갈아서 집에 들이고 있으니 내가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그래도 우리 며느리한테라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서 개운하네. 고맙고 미안하다. 네가 했던 희생과 노력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으마. 자식과 손주 간수를 제대로 못했으니 벌 받는 거겠지. 내가 눈을 감게 되면 부디 그놈이랑 이혼을 해다오.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가정에 소름 끼칠 반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울고 있는 저를 가만히 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그 곁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한 발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유독 형님을 신경 쓰고 있었고 형님 또한 남편과 눈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이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았죠.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와이프 혼자 간병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형수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사이코 같은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서서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쫓고 있는 줄은 몰랐겠죠. 남편은 제 속셈도 모른 채 신명나게 형수를 만나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둘의 불륜은 아직까지 아주버님은 모르는 눈치였어요. 만약 알았으면 그 성격에 아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힘을 빌려 남편과 형님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고 소송에 돌입하려고 하니 참 이 사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죄가 싫었지만 남편과 그동안 함께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해볼까 고민이 됐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고맙지 않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님 병간호 다 하고 임종까지 지켰잖아. 나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왜 한마디도 안 해주나 싶어서. 솔직히 좀 서운하네.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하는 일 아니라며. 아니, 본인 좋자고 하는 일이라면서 갑자기 안 고맙냐고? 나한테 강요하냐? 진짜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없나 보구나. 난 그냥 헛수고만 한 거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가 좋다고 달려들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생색이야? 생각해보니 당신은 결혼하고 나한테 단 한 번도 다정한 적이 없었네. 연애했을 땐 그렇게 섬세하고 스윗하더니 이젠 뭐 남보다 못한 것 같네. 조금이라도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줄 순 없었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거야 네가 바빴잖아. 집에 붙어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정하게 잘해주냐?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바빴는데? 아버님이 아프실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빴는데? 일했잖아!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나는지 알기나 해? 하긴 뭐 네가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이래서 여자들도 일을 해야 한다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 나랑 대화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고? 이제 나는 이 집안에서 그냥 식모일 뿐이잖아.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게 여자의 역할이잖아. 돈 벌어오지 못하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니야? 그럼 뭐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 그게 더 뻔뻔한 거 아닌가? 억울하면 사회생활을 좀 하던가. 왜 갑자기 잘 나가다 태클을 걸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시비를 거냐고? 잡은 물고기는 밥도 안 준다 이거잖아. 밖에서 만나는 여자는 대접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집에 있는 여자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지? 그게 당신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야? 이제 잘 알겠어. 내가 여태껏 당신을 너무 믿었네. 그래도 무뚝뚝하고 툴툴대도 속마음은 다정할 줄 알았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는 감정이 있을 줄 알았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나 이제 당신한테 미련 없어. 오히려 홀가분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 거만한 표정과 말투를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네요. 그렇게 저는 제가 열심히 모은 불륜 증거들을 익명의 이름으로 아주버님의 메일로 쏴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주버님은 불시에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시던지 이웃분들 깰까봐 저도 모르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그놈 어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죠. 저기 그 사람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난처한 표정을 지으니 아주버님은 저에게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니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뒤에는 난감한 표정의 형님이 졸졸 쫓아가고 있었어요. 형님은 계속 아주버님한테 여보 오해야. 진짜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하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받게 된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초 뒤 자신에게 일어날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남편의 따귀를 내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볼을 감싼 채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형과 형수가 있으니까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찾아서 뺨을 때리고 지랄이야? 미쳤어? 문은 누가 열어줬어? 야, 너 똑바로 얘기해라. 내 와이프 만났냐 안 만났냐? 아이씨,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내가 형수를 왜 만나? 이 밤중에 뭔 헛소리야? 다시 한번 묻는다. 정확히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났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이 튀어나온 순간 아주버님은 또 한 번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었지만 힘이 딸려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둘은 한참 동안 육탄전을 벌이더니 결국 둘 다 진이 빠져 기력을 소진한 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었는지 형님은 아주버님의 팔을 끌고 나가려고 시도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오해는 집에 가서 풀면 되잖아, 응?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 민폐야. 민폐? 네가 한 짓은 그럼 뭔데? 비켜. 이놈이랑 오늘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나랑 해. 할 말은 나랑 하면 되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닥치고 있으라니까. 이놈이랑 껴안고 뽀뽀하고 별 지랄을 다 던주지 뭘 잘했다고 날 끌어내. 아주버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제가 메일로 보낸 증거를 하나씩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부정을 하더니 결국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결국 꼼짝없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형은 형수랑 사이도 안 좋았잖아. 둘이 뭐 각방도 쓰고 그런다며. 그래서 내가 몇 번 만났다. 됐어?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너 미쳤냐? 가족끼리 불륜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나온다 이거야? 정신 나간 놈아! 어떻게 집사람을 냅두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형은 여자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형도 여자 만났잖아. 그래서 벌써 와이프 3번이나 갈아치우고 있잖아. 이번에도 이혼하면 되잖아. 그게 형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니면서. 그거랑 다르지 임마. 나랑 너는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왜, 가족이라서? 형이랑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지 좋은 것만 독차지하고 필요 없는 것만 나한테 넘겨준 주제에 꼴에 형 노릇은 하고 싶어? 형이 내 거 뺏는 건 괜찮고 내가 형 거 뺐으니까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지? 너 그거 아니야. 넌 분명 네 형수 만난 걸 후회할 거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아니, 난 후회 안 해.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혼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형이 포기해. 너 진짜 막 나가기로 결심했냐? 부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주 제대로 정신 나갔어. 난 할 말 끝났으니까 나가줘. 그리고 하루빨리 이혼해줘. 그리고 이젠 나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 또 한 번 이딴 식으로 찾아오면 그땐 진짜 신고할 거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널 동생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난 절대 이혼 못 해주지. 평생 붙어 살 건데. 유치하게 굴지 마. 서로 마음도 없으면서 나 약 올리려고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까?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형이 하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니까? 사실 너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가짜는 소리 그만해. 장난도 정도 것이지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돌았냐? 네가 못 믿을까봐 내가 유전자 검사한 것도 가져왔지. 그리고 너 어렸을 때 사진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얘기해라. 아주버님은 오늘 나를 잡고 폭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자료들을 죄다 준비해서 바닥에 늘어놓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전부 다 까발리자 싶었던 거겠죠. 그때부터 대혼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고 형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주버님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이 어떻게 내 아빠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해! 어서! 사실인 걸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냐? 아버지가 그러더라. 넌 죽을 때까지 몰라야 한다고. 내가 10대 시절에 실수로 사고쳐서 나온 놈이라는 걸 네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란다. 근데 지금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도 알 건 알아야 하잖아. 어떻게 너는 친부의 아내를 탐할 수가 있냐? 엄연히 따지면 너 지금 새엄마랑 바람 피우는 거다 임마. 정신이 확 드냐? 이런 막장이 또 있냐? 미친놈. 남편은 아주버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렸고 아주버님도 질세라 남편을 공격했어요. 2차전이 시작됐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님도 넋을 놓고 있었고 저도 굳이 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둘은 한참이나 실랑이를 하더니 결국 힘이 빠져 둘 다 털썩 주저앉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채 힘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때의 상황을 덤덤하게 회상하더라고요.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갑자기 애를 들쳐안고 날 찾아온 거야. 나더러 책임지랜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더라. 너를 내가 키우자니 상황이 막막하고 보육원에 맡기자니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부모님 밑으로 네가 들어가게 된 거야. 밖에서는 널 동생으로 부르랜다. 나도 그제야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자꾸만 네가 내 동생 같고 그러더라. 성인이 되면 말해줘야지 싶다가도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나중에 말하자고 다짐하고 또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 네가 내 와이프를 만나고 있을 줄은 몰랐지. 네가 그렇게 괘씸한 놈인 줄은 몰랐지. 내 핏줄 달고 나온 놈이 이토록 못난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야, 그리고 네가 어릴 때 왜 형이랑 나는 안 닮았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지. 그야 네 친모랑 판박이처럼 똑 닮았으니까 우리랑 안 닮았지. 네 친모 어디서 뭐하는지 궁금하냐? 궁금하면 알려주고. 안 궁금해. 그래, 궁금해하지 마. 알면 더 실망할 거다. 그 여잔 나보다 더 인생 막 사는 사람이거든. 네가 받은 유전자가 이 모양이라 이따위로 사는 거겠지. 다 내 잘못이지. 바람기 그것도 아마 유전일 거다. 네가 물려받은 게 그렇지 뭐. 아직도 네 형수랑 결혼하고 싶냐? 아직도 사랑해? 죽고 못 살겠어? 너도 참 한심하다. 어떻게 그토록 착하고 잘해주는 조강지초를 두고 형수랑 바람을 피우냐? 아니 이젠 새엄마지. 안 징그럽냐? 양심의 가책도 없어?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어?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못 되지만 너 한심하게 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 너 키워준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언제까지 쓰레기 같은 인생만 살 거야? 형이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이제 와서 친부라고 해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나더러 형한테 잘하라고? 아버지 대접해달라고? 미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닥치고 내 인생에서 꺼져. 가족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나가라고! 아버지 역할 포기하고 형 노릇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래도 날 제대로 챙겼어야지.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내 것은 뺏지 말았어야지. 살면서 형한테 고마운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원망만 했지 잘 지내고 싶었던 적 단 1초도 없었어. 근데 이제 와서 네가 내 아버지라고?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형 때문이네. 어쩐지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인다 싶었어. 형이 얄미워서 조금이라도 흠집 내고 싶어서 내가 형수 만난 거야. 너 하나 상처 주자고 내가 스스로 망가졌다고?
집안에서 장남이랍시고 부모님 사랑 듬뿍 받는 게 꼴사 나와서 내가 좀 망가뜨리고 싶었다. 왜?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상처를 줘? 친부면 다야? 그게 뭐? 니깟 놈이 어떻게 친부일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이 나한테 너무하는 거지. 남편은 그 말을 내뱉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며 형님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놓으라고 외쳤지만 남편은 눈이 시뻘개져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아, 이제 알겠네. 너도 한패지? 어? 형이랑 짜고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날 유혹한 거지. 내 인생 망가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둘이 작전 짠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 뭘 처음 알아? 그럴 리가 없어.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는데 입도 가벼운 형이 그걸 퍽이나 숨겼겠다. 나도 미치겠어. 널 만난 걸 후회한다고. 후회? 나만큼 후회할까? 너 같은 년도 여자라고 설렜던 내 과거가 부끄러워질 지경인데 네 남편이 내 친부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어?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화살이 왜 나한테 돌아오냐고? 나도 네가 내 남편의 진짜 민망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아무튼 이 집구석 사람들은 죄다 비정상이야. 나 여기서 탈출할래. 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싫으니까 비켜. 형님은 마치 이 사태에 질린다는 듯 재빨리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책임이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외쳤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책임은 지셔야죠. 상간녀 소송 받아주실 거죠?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소송이라니? 설마 나를 소송하겠다고? 진짜로?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회피할 생각은 아니시죠? 너무나 명확해서요. 바람 피우신 거 맞잖아요. 아니, 난 진짜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몇 번 만났는데 그게 다인데 그런 걸 보고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은 한 방 먹었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제야 태세를 전환시켜 절 설득하더라고요. 동서, 난 그게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의 일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어떨까 싶은데?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고 당황스러워. 이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하면 안 될까? 전 이제 이 집 사람 아닌데요. 형님도 탈출하신다면서요? 그러니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서로 소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멍청한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진짜 개념이 없으시네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내가 미안하단 말 아까 하지 않았어? 분명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안 했는데요. 깜빡했나 보다. 내가 오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래. 아무튼 미안해. 내가 워낙 못 배워먹은 년이라서 그래. 동서같이 출신도 분명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내가 못 다뤄봐서 그렇다니까? 어쨌든 동서도 지금 봤잖아. 우리 서로 실망해서 다신 안 만날 거야. 나도 짐승은 아니야. 다 정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믿고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짐승이 아닌 사람이 가족끼리 불륜을 저지르나요? 아무튼 저는 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포기하기로 했거든요. 만나고 싶으면 계속 만나셔도 괜찮아요. 전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대신 죗값은 받으셔야죠. 그 말을 끝으로 형님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아주버님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먼저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 애정도 없으니 실망감도 생기지 않더라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이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나 진짜로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어?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힘든 건? 늘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주 이기적이야. 하루빨리 우리 이혼해.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 안 드니? 사람이 양심도 없어? 불륜 저지르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감정 든 적 단 한 번도 없었지? 당신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는 걸 어쩌냐? 아까 들었잖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래.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원망하던 놈이 내 아버지랜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난 평생을 속은 거야. 너도 어이없지? 난 오죽하겠어? 왜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심지어 너도 나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있잖아. 내 인생 완전히 끝장이야.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와이프한테 신뢰를 얻지도 못했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 당신이 그걸 믿지 못했던 거겠지. 안타깝네.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지 못하고 끝없이 불신하고 질투하고 원망만 하니 인생이 즐거운 적이 있었겠어? 그리고 논점 흐리지 마. 내 입장에서 당신은 인생이 불운한 사람이라기보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괘씸한 놈일 뿐이니까. 동정을 얻고 싶거나 감정을 쏟아내고 싶으면 상담사를 찾아가는 건 어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어. 여자는 너무 잘해주면 한없이 받기만 할 줄 안다고, 제대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 좀 강하게 나갔던 거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무뚝뚝했던 건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거 불륜 아니야. 내가 설마 나이도 많은 여잔데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겠어? 나 알잖아.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성애를 사랑으로 착각한 거였어. 그 말 진짜 위험한 거 알아? 부모 없는 사람 모욕하지 마. 정상적인 사람은 모성애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아. 그냥 네가 이상한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기에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제라도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만 헤어지자. 남편은 저더러 너무 냉정하다며 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도 제 귀엔 들리지 않았고 얼른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막장 집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한시도 이 집안에서 가족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잘 해결이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거든요. 이상하게 이혼하자고 한 순간부터 마음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여태껏 그 인간 때문에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변호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혼 소송 때문에 연락이 왔나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글쎄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재산 대부분을 저에게 남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라고 했는데도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글씨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실은 시아버지께서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는데 인생 마지막 길에 며느리가 함께 해줬으니 재산을 전부 저에게 주겠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간병해주겠다고 나서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고마움은 절대로 잊지 않고 가슴속에 품겠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읽고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초라한 가장이었지만 사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가지고 계셨고 열심히 모으던 중이셨는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등을 돌린 자식들에게 완전히 실망을 하게 되니 심경에 변화가 생기셨나 봅니다. 그렇게 뜬금없이 제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게 됐네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되물었지만 고인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걸 존중해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시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혼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뒷일은 걱정 말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 시아버지는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결혼해서 한 일이라고 집안일과 병간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시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보상 덕분에 걱정이 싹 날아갔어요. 새 출발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썩은 동아줄이었지만 시아버지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도 가끔씩 시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따라드리고 돌아오곤 하네요. 갈 때마다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제가 더 자주 가보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혼 후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이혼은 실패라고 했습니까? 이혼은 또 다른 선택이고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주부였던 제가 공부를 하고 뒤늦게 대학원을 졸업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인생을 그래프로 보자면 전 지금이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건 저희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끝없이 독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바꿔주신 시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오늘만큼은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기회를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